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을 원래 이제 시리즈로 해가지고 원래 우리 커리큘럼에서 보면 뭐 심화 강의가 핵심 정리로 돼버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판례 강의가 원래는 이제 기초 GS 하면서 우리가 같이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래 커리큘럼상 사례 강의가 되어 있는데 사례 강의를 혼자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어가지고 GS를 같이 하면서 진도별로 지금 그래서 여기 진도별 실전 GS라고 하는 그 네이밍을 주고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8번 동안 그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최대한 쟁점별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앞으로 8주간 이렇게 풀 수 있도록 하면서 사례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실전에 해당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핵심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 GS 하면서 기출 심화하고 그 다음에 사례 강의 다음에 원래 기초 GS 따로 들어가는 게 원래 커리큘럼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이 너무 루즈하고 원래 잘 듣지도 않았고 그래서 좀 실전에 가깝게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자꾸 소리가 좀 저기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진도별 GS로 가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주의 첫 번째 2주, 그러니까 1회차에서는 법원을 주로 할 겁니다. 법원을 주로 할 거고 2회차에서는 당사자를 주로 할 거예요. 당사자를 주로 할 거고 3회차에서는 그 소개시하고 그 다음에 소속물 그 다음에 소의 이익 요걸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회차에서는 결론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 그 다음 5회차에서는 증거법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6회차에서는 소송의 종료를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7회차에서는 상수와 객관적 병합 그리고 8회차에서는 주관적 병합을 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GS에서 했던 그 거의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쭉 우리가 한번 11월 달인데 지금 11월 달 요때까지만 이게 정리가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우리가 볼 것이다. 이게 사례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 강의를 실전 GS를 하면서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인 거지 누가 이렇게 앞에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본인들이 풀어보지 않은 한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별로 쭉 해가지고 앞으로 8번 동안 그래서 12월 1일 날 아마 끝날 겁니다. 12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부터는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12월부터는 이제 실전 A형 해가지고 실전 A형에서 이제 따로 이제 근데 진도별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와 겹치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뭐 완전 새롭게 할 수 없는 거고 B형을 할 때 완전 새롭게 하는 경향성이 좀 크고 A형까지는 기본적으로 했던 문제나 혹은 꼭 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따로 12월 들어가서 실전 A형을 따로 들으실 필요는 제가 볼 땐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물론 직급 문제랑 같지는 않습니다. 뭐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정도가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큰데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주로 이제 실전에 해당하는 거고 요건 지금 진도별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사례 강의 겸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진도별 GS, 실전 GS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수업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고 이 기회에 진도별을 쭉 또 한번 여러분들 정리하시는 그런 과정,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부터 실전 A형 들어갈 것이고 이게 아마 내년 2월이나 3월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4월부터가 아마 B형, 3월이나 4월부터가 B형으로 따로 하고 요게 이제 마지막까지 그리고 뒤에 이제 모의고사까지 하게 되면
이제 11월 지나면 또 금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겨울 지나고 나면 바로 또 이제 시험 준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8주 동안 12월 1일 동안 1일까지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이대로 이 커리큘럼대로 쭉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최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서 판례를 좀 많이 첨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기초와 기본을 갖추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본하고 기초를 갖추지 않으면 이게 이제 쉽게 쓰러지는 나무처럼 이게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본하고 기초를 갖춰줘야 된다. 뭐 웬만한 사례들을 많이 보고 이런 거 중요한 것보다 민사소송법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11월 2일 날, 11월 2일 날 그 시험 발표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진도별 그 실전 GS 수업을 처음 하고 있는데 요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요번에 기본 제가 그 7월 30일, 8월 1일 날 시험 보고 나서 바로 제가 그 모범 답안을 올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뭐 역대급으로 되게 쉬운 시험이고 그 다음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대략 그런 뉘앙스로 굉장히 점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았던 뭐 이런 그 정말 쉬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좀 점수가 좀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전체적인 건 여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옛날에 60점 반드시 넘어야 했는데 지금 60점, 63점 정도 총점 3점 정도가 아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점에서 70점 사이가 500명인가 그랬잖아요. 그죠? 500명인가 그렇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64점에서 한 70점 사이 옛날에 60점 넘은 게 보통 300명 정도가 됐거든요. 그죠? 이게 보통 300명 정도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렇게 옮겨졌으니까 64점, 63점 이상짜리가 볼 때 한 300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죠? 왜냐면 반이니까 250명이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총점이 한 3점 정도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맞아요. 그래야 이게 작년에 60점 넘은 게 300명이고 60점 넘은 게 500명이기 때문에 그걸 반 딱 잘랐는데 65점인 것 같지만 약간 그래도 65점 이상보다는 63, 4점 정도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최소 63점 이 정도를 맞아줘야 합격선이다라고 무조건 이거는 맞아줘야 된다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나 기존에는 무조건 60점 이상을 맞아줘라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올해는 무조건 63점, 64점 정도는 무조건 맞아줘야만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아마 제가 볼 때 원상 복구할 겁니다. 이게 이제 항상 이거는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갑자기 한 4, 5점 정도 평균 올라가 버리면 다시 또 원상 복구하려고 하는 또 반작용이 작용해서 내년에는 다시 또 약간 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을 거고요. 특히 57회 정도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혼자 조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그때도 말씀드렸고 왜 했냐면 문제가 너무 평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평이하고 뭐 한간에 보니까 얼핏 저도 그냥 질문으로 들어서 하는데 무슨 그 노인 요양병원 같은 거 가지고 막 문제삼고 그러는데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그 기본적인 이론, 그 논의를 가지고 얼마의 그 문제의 타당성 있게 썼냐를 가지고 점수에 대한 폭이 나오는 거지, 뭐 그 판례를 하나 알고 모르고가 그 어떤 그 점수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평이한 점수. 그 기본에 해당하는 걸 얼마나 써줬느냐. 이게 채점자들은 항상 그걸 보려고 하는 거지, 그걸 맞췄냐, 안 맞췄느냐가 너무 이쪽에 오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주구장창 말씀드리지만 그 OX 문제로 알고 있어요. 사례 문제가. 사례 문제가 세상에 OX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걸 판례를 왜 합니까? 그냥 OX 컴퓨터에 해버리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검토하고 따질 줄 아느냐, 기본과 기초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를 사례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지, 어떤 거에 대한 해답, 어떤 거에 대한 판례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모르고, 그럼 객관식 보지 왜 이거 사례를 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현장에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에 맞는 형태의 어떤 논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채점 포인트다. 채점의 어떤 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례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출제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어떤 걸 써줘야 되는지를 반드시 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또 한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하고, 지금 보니까 통계적으로 다시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70점 넘은 게 50명인가 70명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한 67, 8점 넘은 게 보통 작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에 보면 70점 넘은 게 두세 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75점 넘은 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니까 보통 점수 폭이 제가 볼 때 한 3, 4점 올라가면 거의 통계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